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김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강사 이효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영화 상영 전에 비상구 위치 안내 나오잖아요. 네. 그거 관심 갖고 보시나요? 솔직히 조금 이 영화에만 집중하는 잘 보지 않아요. 스타일이고 저 밥곧 먹기도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 내용만 기억하지 말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광고 나오는 동안 초록색 불빛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만약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불이 났다. 그런데 비상구 위치를 모른다. 그럴 땐 초록색 불빛 유도등. 이게 여러분의 생명빛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비상구가 어딘지 알려주는 그거 말인가요? 네, 맞아요. 비상구 유도등은 보통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고 녹색 바탕에 출입문이 그려져 있어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 아래쪽에도 약간 비슷한 거 있던데요. 그거 혹시 다른 건가요? 그건 통로 유도등이에요. 보통 복도나 계단 등의 바닥에서 1m 이하 낮은 곳에 설치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대피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공공시설에 가면 그 통로 유도등을 꼭 확인해야겠네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약간 제 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저 벨소리 같은데요. 땡! 이건 발신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이 소리가 나면 바로 대피하셔야 돼요. 이 기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저 사는 아파트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거 학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발신기는 모든 건물에 반드시 설치돼 있어요. 발신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설비인데요. 그렇다면 불이 났을 때 여러분은 이 발신기로 뭘 해야 할까요? 글쎄요. 바로 이 검은색 버튼을 세게 꾹 눌러줘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 아까 들었던 그 큰 소리가 건물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와우. 이 작은 기계가 정말 큰 역할을 하네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벨이에요.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네. 저는 자취할 때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도 아찔해요. 저는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와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응급차로 이렇게 이동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다양한 사고들이 나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두 분 만약 내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엄마야 하고 뭐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워낙 위급한 상황이니까 아는 것도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아요. 화재 대피 수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머리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초장. 네, 머리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준비해봤어요. 화재 대피 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선 대피, 후 신고, 먼저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인의 경우는 초기 화재일 경우 먼저 소화기로 끄고 불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 입, 수건, 자세 낮춰. 코, 입, 수건, 자세 낮춰.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고 자세를 낮춰서라는 뜻인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대피할 때 꼭 필요한 수칙인데요.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고 자세를 낮춰서 벽을 짚으면서 계단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그 자세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방당국이 분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유독가스 피해자가 68% 정도로 가장 많아요. 화재 시 화염보다 무서운 게 유독가스라는 거죠.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요. 때문에 바닥에 공기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화기. 소화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빨리 꺼야 하는데요. 두 분 소화기 사용법 아세요? 좀 잘 몰라요. 몰라요. 예. 제가 보여드릴 테니 사용법 꼭 숙지하세요. 예. 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에 가지고 가서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뽑고. 그리고 불이 난 곳에 가까이 접근한 후 불꽃을 향해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눌러서 쏘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강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다행히 신고를 했는데 주위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관이 오기 전이라면 서둘러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네, 그 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서둘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수직을 잃은 상태로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 30회를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이 끝나면 기도를 확보한 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면서 인공호흡을 1초에 1회, 총 2회 시행합니다. 위급 상황 시에 한국말로 뭐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에이, 저는 한국 생활 몇 년 차인데 그래. 당연히 그 정도는 알죠. 불이야,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한국말을 아직도 좀 서툴러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이야 도와주세요 같은 표현은 제일 먼저 익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런 한국말 표현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 불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이야! 불이야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언어별로 아래 자막 참고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엔 도와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세요! 네, 위급 상황 시 도움 요청에 필요한 한국말 표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상님이 알려주신 것들만 기억하고 계시면 한국에서 아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국 생활 필수 안전 상식. 우리 모두 함께 잘 체크해서 안전한 한국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 안녕. 불이야! 도와주세요. 사고 났어요. 대피하세요. 추락했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뼈가 부러졌어요. 출혈이 심해요. 사람이 죽어가요. 아파요.